안녕하세요. HLB가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시초가가 거의 저점에서 잡았죠. 그리고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 다음에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FDA는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승인 같은 거에 바쁘겠죠.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다른 신약들에 대한 것들도 심사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6월 29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에브비 황반변성 신약이 승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를 보면은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정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내 염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안구에 관련된 거죠. 에브비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이 아비시파르 페골의 승인을 거절한 건데요. 보면은 엘러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 생명공학 회사, 여기 몰레큘러 파트너스, 몰레큘은 분자입니다. 분자. FDA가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를 위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완료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HLB도 NDA 신청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오겠죠. 제가 어제 FDA 다뤘는데 FDA는 웬만하면은 이제 거절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에브비한테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안정성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안정성이냐고 하면은 이건 뭐 투여해가지고 관찰하고 하니까 이게 염증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익성, 그러니까 이 약의 효능이 그 부작용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해도 위해성이죠. 여기서 위해성이라고 말했네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약의 효과가 그만큼 좋으면은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신약 승인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FDA를 잘 설득하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 없는 신약은 없겠죠. 그런데 장점이 이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로비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에브비는 올해 5월에 엘러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3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에브비가 신약에 대한 이 아비시파르 페골을 LI 한 게 아니라 그냥 엘러간 자체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러간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에브비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신약 승인을 내보려고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절을 했으면은 이거 실패한 거냐, 끝난 거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FDA와 협력해서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신약 승인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규제를.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신약도 다시 도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주 비중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53%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이랑 2020년이니까 4년 사이에 이제 얼마나 비중이 커졌는지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미국이랑 중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은 53%가 증가했는데 중국은 대략 50%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상장사 5% 지분을 보유한 주식 평가의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2016년보다 미국 주주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것들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이제 큰 손으로, 얘네는 패시브 펀드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블랙록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네이버, 그리고 뭐 HLB 당연히,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모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우량 기업을 현금으로 쇼핑하듯 사들이는 중국의 판다 쇼핑 현상은 다소 시들해진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블랙록은 국내 상장사 11곳에서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11곳이니까 큰 기업들 11곳이겠죠. 2016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블랙록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제 11곳으로 대략 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NC소프트, 신한지주, 포스코, LG전자, KTNG, HLB, 현대해상 이런 데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셀트리온은 없네요. 근데 HLB는 있고, 바이오는 지금 여기서 딱 봐도 HLB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평가액은 블랙록이 1위인데 평가액과 달리 이제 5% 이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는 피델리티라고 합니다. 피델리티가 가지고 있는데 34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가 넘는 지분을요.
블랙록은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5% 이상 가지고 있어도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랑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피델리티가 34곳, 블랙록은 아까 봤듯이 11곳이기 때문에 한 대략 3배 정도로 피델리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은 더 작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대형주의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동국제약, 리노공업, 그리고 뭐 광동제약, 대원, 그래서 바이오 쪽에 주식 종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금액들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 비하지는 못하겠죠. 그 엄청나게 큰 대형주가 아닌 그 조금 더 작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4곳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홍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2016년에 비해서 대략 이제 50%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평가액으로 봤을 때는 4조 4천억이었던 게 올해는 이제 2조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주주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고 미국 주주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자금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한 이유가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블랙록도 5% 공시 뜰 때 보면은 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도 그랬고 HLB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습니다. 단순 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가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보유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좀 국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본주의의 천병이잖아요. 자본주의. 그래서 돈만 벌 수 있으면은 그 경영자 너네가 잘하면 경영과 소유의 분리, 이런 것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정부가 사실상 모든 것을 쥐고 있잖아요. 기업도 중국 정부의 그런 백을 그 관시라고 하는 그런 백이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다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지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상장된 것도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차 한 대도 안 팔았는데 현대차 시총을 넘은 트럭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6월 29일 오늘 나온 기사고요. 그 테슬라랑 좀 비슷한 이름 니콜라가 32조 원이고 현대차가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차를 그동안 계속 많이 팔아왔잖아요. 근데 니콜라는 한 대도 안 팔았다고 해요. 현대차 이제 차트고요. 현대차 시가총액 21조. 그래서 지금 현대차만 넘은 게 아니라요, 여기 포드 28조 원도 넘었고 크라이슬러도 16조 원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이라고 하니까요 6월 4일일 겁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한 대도 안 팔았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0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매출 100조 원의 세계 최선두권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차보다 비싼 회사가 된 것일까? 주식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 작용을 하는 건데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그래서 친환경 수소 생태계에 대한 비전, 이걸로 투자자들을 설득한 결과 이렇게 시가총액이 된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그런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설득력 있게 박아 넣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저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EO는 일론 머스크에 비견되는 비전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인가 보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 태양광이 들어가고 이걸로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한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충전해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제로인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디젤 트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만 딱 들어도 저도 약간 설득되는 게, 예전에 헨리 포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마차를 없애버리겠다.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컨테이너 그 시스템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내 시절에 마차는 없애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차 다 없어졌죠.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디젤 트럭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요즘 지금 수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HLB는 수소 선박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 트럭, 앞에 다 수소를 붙이네요.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28곳을 갖추고 수소 또는 전기 트럭 5,500대를 파는 것으로 충전소 깔고 트럭 팔고 태양광에서 얻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이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죠. 니콜라의 트럭. 이거는 수소 픽업 시제품이라고 하고, 시가총액 이제 비교를 한 걸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엄청 높죠. 214조 원이고요. 그 밑에 니콜라가 있습니다. 니콜라 32조인데 GM 바로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GM이 42조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나 한국의 기업이랑 좀 시가총액 비슷한 거를 보면은 좀 내려와야 되겠는데, 여기 삼성 SDI부터 뭐 LG화학 뭐 이 정도까지 좀 비슷한
시가총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니콜라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2018년에 했다고 하고, 니콜라는 이모덕을 혼자하는 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 충전소, 트럭 등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자기들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인가요? 투자를 했다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현대차도 수소차 기술력은 가성비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양산하는 기술인데, 그 차이는 왜 났을까? 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